예, 손해사정사님이 혹시 아시나요? 사인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어요? 사인을 우리가 잘못하게 됐을 때 손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보험사에서 서류 주는 거 절대 사인하지 말라. 이거 사인하면 보험금이 안 나갑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잘못한 게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뭘 사인하지 말라는 건가? 왜냐면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적합하지 않다 보니까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자랑 조사자가 만나서 서류를 쓰는데 옛날에는 이랬답니다. 그냥 서류 막 주고 어머니 막 이러면서 아버님 이러면서 뭐야 막 다 사인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죄송한데 그때 사인하신 거 있어서 보험금이 안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아니네 거의. 네, 그렇게 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 보험 절차 진행 안내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그 직원이 보험 서류를 떼갑니다. 그 목적이 내가 보험금 청구한 게 적정한지 그리고 가입 이전에 경력이 있었는지 속이고 가입하지 않았는지 가입 전에 뭐가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제 보험금을 안 줄 수 있으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게 첫 번째로는 나를 대신해서 서류를 받으면 타인인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임장, 동의서, 의무 발급을 위한 그런 서류를 1차적으로 받고 두 번째로 옛날에도 막 사인해서 병원 이름을 안 적고 막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위조해서 막 했는데 지금은 필요한 병원만 명시해서 갈 수 있게끔 딱 개수를 정해주는 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의료 감정입니다. 암 진단비를 청구했는데 이 조직이 암이 맞냐 의사 선생님이 맞다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정보랑 의료 자문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현재 소비자 쪽에는 사실 불리한 제도긴 한데 해주긴 해줘야지 보험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해주시는 게 많은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제3자 동시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3의 의료기관에서 이게 맞는지 판단하는 건데 저는 1차적으로 그걸 추천드리진 절대 않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 한번 사전에 상의해 보시고 하시는 게 맞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평범한데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보면 고객이 병원에 갔던 기록을 쭉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할 때 그래서 홈택스 어플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어플 한번 깔아주시고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봐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갔던 내역이 쭈루룩 다 떠버립니다. 그거 보여주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내역서라고 내가 5년치 갔던 서류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필수 동의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가다하게 노출됐다 보니까 사실 내가 근데 병원 간 데 하나도 없다. 그럼 오히려 보여주고 나는 떳떳하다, 깨끗하다, 빨리 심사해달라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교통사고 예를 들어주신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단 사고가 나면 버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는 혹시 뭐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사실 제도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버티면 보상이 늘어납니다. 전제는 과실이 없다는 전제. 과실이 많아도 내가 계속 버티면 보험사에서는 진짜 안 되겠다 이만큼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하자 이렇게 교통사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현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보험사 직원이었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험금을 적게 준다고 많이 준다고 해서 성과가 막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진상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가면 요만큼 받을 거 요만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다만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진상 부린다고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경상 조금 다치신 분들은 4주 이상 치료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치료를 아프다 그냥 입원하고 계속 통원을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조금 이만큼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4주까지밖에 치료가 안 되고 그 이상은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제도가 생기면 좋은 게 저도 자동차 보험료 내고 있고 내고 계시고 악의적인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다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강화될수록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2주 진단 1,000만 원 합의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2주 진단 1,000만 원 받는 방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도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게 다 가능하지가 않은 이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2주 진단에 1,000만 원이 가능한 분은 사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크냐, 의학적으로 많이 아프냐, 치료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객관적인 요소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 장애가 인정이 돼서 2주 진단이어도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하고 100만 원도 가능하고 천차만별로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1,0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좀 권해주고 싶은 보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비보험. 네네. 무조건 실비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매년 계속해서 적자였습니다. 가입 안 하면 난 손해다. 물론 가행치료 받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보험료 내고 전 막상 못 받지만 어쨌든 손해인 상품을 보험회사에서는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는 무조건 이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진단금을 좀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일단은 휴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비보험이랑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건강보험에서 중증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5%만 부담하면 거의 모든 치료를 되는데 또 항암 치료는 거의 모든 게 비급여입니다. 급여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안 해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단금을 보유하셔야지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생계비 생각하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죠? 네네네. 자동차 보험 말씀을 드리는 게 운전자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횡단보도에서 내가 모르고 있다가 탁 사람 쳤다. 이 사람이 만약에 많이 다치셨다. 그러면 저희가 형사합의를 해야 되죠. 보험사에서는 요즘에 최대 2억 이상으로도 나가는데 옛날에 보험 가입하시면 3,000만 원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입을 안 했다. 근데 다치신 분들 알거든. 찾다 보면 2억까지 나온다는데 당신은 뭐냐? 그럼 합의가 안 됩니다. 형사 합의가 안 되면 사망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필형이 그래서 나올 수 이게 있죠. 형사비금 담보는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아프는 거는 누구나 아프기 때문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상해 다치는 보험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호사 비용, 그리고 형사합의 비용 이런 거를 꼭 가져가실 수 있게 아까도 좀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정년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 손이 떨리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손이 떨어도 타이핑은 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네요. 실제로 손해사정사 취득하신 분들 보면 나이대가 생각이 높습니다. 이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제가 60대 중반인 분도 뵀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전문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의뢰인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제가 인기가 없는데 연락이 자주 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저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초년생일 때 깡패 같은 분을 만났었어요. 찾아오라고 그때 코로나라서 못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히네요. 어메이징하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자기 찾아오겠다고 저를. 그래서 지역에서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감금을 당하거나 1,000만 원 안 주면 오늘 여기 다 못 나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팀장님과 같이 나가서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보험이란 게 필요하신 분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안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만나뵀던 분들은 항상 보험 덕분에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 항상 만나거든요.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아까 말씀드린 좋은 손해사정사 찾는 방법으로 조금 알아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전문가를 선임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재물손해사정사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제 손해사정사님들의 업무 영역이나 아니면 그런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이제 이 손해사정사님 뭐 인스타 주소나 이런 것들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상담이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